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17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자산은 다 끝났어요. 자산 마무리됐고 부채로 넘어와서, 자, 부채는 유동부채랑 비유동부채가 있죠.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유동부채, 그 다음에 1년 넘어서 천천히 갚아도 되는 비유동부채. 그 중에서 이번 시간은 유동부채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비유동부채 마무리하고 그 다음은 자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 학습할 내용, 자, 유동부채의 의의 및 종류가 어떤 것이 있을지 먼저 학습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유동부채 회계처리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회계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의의 및 종류를 보도록 할게요. 자, 결산일 현재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부채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매입 채무가 있고 대표적으로 미지급금이 있죠. 요거는 제가 예전에 그 계란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나눴었던 거에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매입 채무는 상거래에서 발생한 부채죠. 미지급금은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부채,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었고요. 사실은 매입 채무라는 거는 계정 과목은 아니고 실질적 계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 혹은 내가 어음을 상대방한테 써줬으면 그때는 지급어음으로 이렇게 계정 과목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 뭐 이런 거는 비용을 지출하고 추후 지급하기로 한 부채, 이런 거는 나중에 발생과 이연 회계 처리할 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단기 차입금은 너무 쉽죠. 금전을 차입하고서 1년 이내에 갚기로 한 부채. 선수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자, 계약금이다 라는 단어가 뜨면은 둘 중에 하나다. 내가 지급했으면 선급금이라는 자산, 내가 수령했으면, 자, 여기 수령이죠. 수령했으면 선수금이라고 하는 부채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예수금이라는 것은 급여 등 내가 어떤 비용을 지출하면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것, 원천징수가 키워드예요. 여기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급여를 한번 지급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수금, 그 가지금 할 때 같이 말씀드렸었는데, 가지금이나 가수금은 뭔가 불확실할 때, 그죠? 가지금 내가 돈 주면서 왼쪽에 차변에 뭔가 적을 게 마땅치 않아서 적는 게 가지금이었죠. 그 다음에 출장비 선지급이나 대표이사 가지금도 있었고요. 가수금 반대로 금전을 수령하였으나 돈을 받았죠. 그러나 계정 과목이나 금액 등이 명확하지 않고, 즉 불확실한 경우에 사용하는 임시 계정이 되겠다는 얘기다. 자, 그 다음에 유동성 장기 부채. 자, 요거는 조금 처음 나오는 개념인데요. 자, 과거에 어떤 내가 비유동 부채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장기 차입금 같은 게 있죠. 장기 차입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3년짜리 장기 차입금이 있었어요. 은행에서 돈 꼬아가지고 대변에 장기 차입금이 있는데, 걔가 이제 기간이 경과를 하겠죠. 기간이 경과해가지고 기만 시점 현재 단기말 12월 31일이 딱 됐는데, 얘가 이제는 유동부채가 된 거예요. 3년이 다 지나가지고 쉽게 말해서 내년에 갚아야 되는 거죠, 당장. 그래서 유동부채가 된 경우, 1년이 남지 않은 경우니까 내년에 바로 갚아야 되는 경우에 이를 대체하는 계정으로서 자세하게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요 회계처리. 유동부채 회계처리는 대부분 뭐 앞서 설명한 바가 있죠. 그래서 뭐 매입채무라든지 뭐 계란 그림 그렸던 거, 미지급금, 가수금 뭐 이런 거는 많이 했었고요. 이하에서는 선수금, 그 다음에 원천징수, 유동성 장기부채, 원래는 장기차입금 등의 비유동부채였지만 그 기간이 쭉 경과하면서 이제는 당장 내년에 갚아야 되는 1년 미만으로 상환이 도래한 경우에 어떤 회계 처리를 하면 좋을까? 자, 요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수금이에요. 선수금. 요거는 많이 해봤기 때문에 뭐 그렇게 깊이 생각할 게 아니죠. 자, 거래 이전에, 실제 거래 이전에 계약금으로 먼저 수령하는, 즉 선수죠. 선수. 발생하는 부채로서 추후 실제 거래가 이뤄지면, 실제 거래일이 되면은 겁나 얘는 차변으로 없애줘야겠죠. 부채니까 차변으로 분개를 해서 없애야 된다. 자, 7월 20일 다음 달에 제품을 1,300만원에 현금 판매하기로 계약만 해서, 일단 물건 주고받은 건 아니에요. 자, 계약금으로 현금 130만원 겁나 수령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현금 늘어나죠? 130만원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먼저 수령한 선수금이라는 부채를 대변에 130만원 적어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8월 14일날 제품을 실제로 이제 1300만원에 판매하고요. 실제 거래일이 됐죠. 선수금 이외의 금액은 현금으로 겁나 수령했다. 자, 1300만원에서 130만원 빼주면은 1170만원만큼은 현금으로 수령하는 그런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일단은 제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자, 대변에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오겠죠. 1300만원 팔았으니까 1300만원만큼 돈을 받아야 되는데, 자, 이미 기존에 기수령했던 선수금이 있기 때문에 그 선수금을 차변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상계를 시켜서 없애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돈 얼마 받으면 돼요? 현금 1170만원만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자, 큰 왁구를 보시면은 제품 매출 1300만원 하면서 돈을 1300만원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130만원은 과거에 이미 받았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거래일에 현금 추가로 1170만원 받아서 전액 1300만원을 회수한 그런 꼴이 되는 것이죠. 네, 여기서 이제 선수금이라는 부채는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예수금. 자, 급여 등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나 국민연금 등의 4대 보험 등을 원천 징수한 것으로서 기업 입장에서는 추후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될 부채예요. 그죠? 왜 부채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납부 시점에서는 부채를 갚는 것이므로 역시 사라져야 한다. 자, 밑에 그림을 좀 하나 그려볼게요. 자, 총 두 가지 회계 처리가 있는데요. 일단 동그라미 1번 급여 등을 지급할 때 지급시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정상 여기 이렇게 종업원이 있는데요. 이 종업원에 대한 급여는 겁나 200만원인 것으로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기업이고요. 자, 여기는 종업원이 되겠죠. 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이제 급여를 200만원 발생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급여명세서 받아보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소득세라든지 4대 보험 이런 것들을 빼고 나머지만 주게 돼 있죠. 그래서 돈 뭐 현금 주던지 뭐 보통 내용으로 주던지 아무튼 간에 겁나 180만원 줘요. 20만원은 기업이 잘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를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겁나 인식을 해주는 것이죠. 20만원. 네, 자, 요 과정을 회계 처리해보면요. 차변에 급여 발생한 거는 200만원 기정사실이죠. 200만원 기정사실인데 요 200만원을 대변의 돈으로 다 주는 건 아니고 세금, 즉 예수금 부채에 20만원 띄고 나머지 180만원만 돈으로 주는 것이죠. 그런 회계 처리를 지급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납부를 해야겠죠. 시간이 지나서 시간이 흘러서 다음 달이 됐어요. 자, 납부시. 자, 납부 시점은 요 예수금 부채를 이렇게 뭐 세금이면 세무서에 갖다 대겠고요. 그 다음에 4대 보험이면은 보험공단이 있죠. 다음 달 10일까지 자, 세무서 등에다가 겁나 갖다 내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때는 예수금이라는 부채가 이제 갚았으니까 사라져야 되는 것이죠. 차변의 예수금, 그 다음에 대변에는 세무서 등에게 돈을 내겠죠. 그 돈을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다. 됐죠? 자, 이 그림을 잘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7월 31일에 김사원의 7월분 급여 200만원 중 소득세 20만원 제외한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겁나 이체하여 지급하다. 자, 이 사람의 급여는 자 200만원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비용 발생하는 거는 200만원. 근데 돈 200만원 다 주는 게 아니라 자, 예수금 20만원 차감하고 180만원만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예수금 20만원을 부채로 겁나 인식을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그 다음에 8월 10일, 다음 달 10일날 현금으로 겁나 납부했죠. 자, 납부 시점에 요 예수금을 이렇게 반대쪽에 써가지고 겁나 상계시켜서 이렇게 죽여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만 현금으로 이렇게 납부하는 것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유동성 장기부채. 자, 장기 차입금 등 비유동 부채가 있었는데요.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결산이 현재 상환기일이 1년 이내, 즉 내년에 바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경우가 있다. 이런 부채는 더 이상 난 더 이상 비유동 부채가 아니에요 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아니기 때문에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유동부채로 겁나 대체해야 하며 이를 유동성 대체라고 한다. 자, 좋은은행에서 3년간 차입했던 부채 3천만원에 상환기일이 내년 5월 말 겁나 도래할 예정이다. 그래서 원래는 3년이었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쭉 흐름에 따라서 이제 갚아야 되는 것이죠. 자, 장기 차입금 없애버려요 이제. 자, 너는 더 이상 장기 차입금이 아니에요. 없애는 거죠. 지금 차입금이 감소, 차변. 그 다음에 대신 만들어지는 거죠.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새로운 유동부채, 유동부채를 3천만원 만들어주는 것이다. 요거는 사실상 이름을 바꿔주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면은 우리 정보 이용자가 우리 부채 내역을 싹 보고 있는데 장기 차입금 이런 게 있네? 그래 아직은 뭐 갚을 날이 많이 남았구나. 천천히 갚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내년 5월 달에 갚아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장기 차입금이라는 이름을 없애버리고 그거 대신에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유동부채예요. 유동부채. 요거를 만들어주는 그런 회계 처리가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자, 그리고 여러분도 이거 유의하셔야 될 게 일단 발음에 일단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거 가끔 가다가 유동 성장기 부채 아니에요? 라고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본 적은 없죠? 그죠? 전설 속에 그런 인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유동 성장기가 아니라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이름에 유동 있고 장기가 있어요. 겁나 고민할 수 있겠죠. 이거 객관식에 꽤 가끔 그래도 종종 나와요. 자, 누가 먼저 있어요? 유동이 앞에 있죠. 지금 유동부채 파트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기가 아니라 먼저 있는 유동이 이긴다. 즉 유동부채가 되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네, 잘 알아두시고요. 자, 보론인데요. 뭐 통합계정이라는 거. 자, 내부관리용 재무제표에는 우리 회사가 보는 재무제표예요. 계정 과목 그대로 전부 다 표시를 해줘요. 쫙 이렇게 현금부터 시작해서 아주 자세하게. 근데 외부 보고용 재무제표는 좀 더 간략하게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몇몇 계정 과목은 통합해서 외부 보고용 재무제표 표시하는데 이를 통합계정이라고 한다. 자, 일단 종류 보시면은 현금이 현금성 자산. 이거 옛날에 배우셨죠? 현금이라든지 현금은 통화, 즉 돈하고 통화대용 증권이 있었죠? 그 다음에 및 보통예금, 당좌예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얘네들 외부에 보고할 때 정보 이용자가 보기 이 기업에 현금이 얼마 있고 보통예금이 또 따로 있고 당좌예금도 따로 있구나 하면은 굉장히 유용하겠죠? 아니? 정보유자는 그딴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냥 대충 그냥 현금 비슷한 애들이 뭐 10억 있구나 이렇게 보여주면 땡이에요. 뭐 그게 보통예금인지 현금인지 뭐 자랑하는 거요? 우리 회사 현금 이렇게 있고요, 보통예금이 있고요, 하나도 안 중요하다라는 얘기다. 여러 기업들 막 비교하고 막 바쁜데 필요가 없죠. 매출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외상매출금 받으러 오면 이거 합친 거죠. 얘네들 합쳐가지고 그냥 매출채권이라는 통합계정으로 나타내주고요. 매입채무 마찬가지. 그 다음에 단기투자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그냥 단기자 다 넣은 거. 단기대여금 내가 누군가 빌려준 거죠. 단기매매증권, 유가증권 중에서 단기, 매도, 만기 그 중에서 단기매매증권이 있었죠. 그 다음에 단기금융상품, 이런 각종 금융상품으로서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는 그러한 단기간의 금융상품이죠. 단기자 들어가는 게 그냥 단기투자 자산이에요. 됐죠? 자, 그런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는 기말 자산과 기말 부채의 일부분이다.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항목과 금액이 겁나 올바른 것은, 자, 항목과 금액이요. 자, 기출문제죠. 일단 현금이 현금성 자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통화대금증권, 현금, 그 다음에 및 보통예금, 당좌예금, 현금성 자산. 자, 보자. 보통예금 밋이 있죠? 밋. 이거는 밋이고요.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도 그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한다면 현금성 자산이 될 수는 있지만 정기예금 누가 미쳤다고 3개월 가입하겠어요? 그죠?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1년 넘는 걸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센스있게 자기학습표는 현금이죠.
바로 통합 대용주권이죠. 각종 수표들 두 개 합치면은 암산 자 28만원 되겠죠? 1번 틀렸어요. 자 매출채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쉽죠. 외상매출금과 바드럼. 자 바드럼 10만원, 외상매출금 13만원, 23만원인데 33만원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원. 자 외상매입금 18만원, 지급원 15만원 합치면은 33만원 되겠네요. 23만원 아니? 아마도 정답은 4번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다. 자 유동부채 뭐요? 자잘한 부채들. 매입채무, 미지급금, 선수금, 예수금, 뭐 가수금 뭐 등등 유동성 장기부채 이런 애들 다 합친 게 유동부채예요. 그냥 딱 봤을 때 대충 그냥 자잘한 채무들, 부채들. 자 미지급금, 상거래 이외의 채무죠, 부채죠. 지급엄, 상거래 채무 중에서 어음으로 지급한 거. 자 요것도 상거래 채무지만 어음이 아닌 거. 나머지는 다 자산들이고요. 자 요거 합치시면 되겠네요. 45만원. 네, 정답은 4번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조금 여러분들 내공이 쌓이시면은 쉽게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이제 요번 챕터의 연습 문제. 자 다음 중 부채를 분리할 수 없는 계정 과목은 자 1번 당좌 차월. 이거 뭐야? 우리 당좌 예금과 함께 묶어서 학습했었죠. 당좌 예금은 원래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 만든 특수한 예금인데 그 중에서도 별도의 당좌 차월 계약을 한다면, 은행과 당좌 계약을 한다면 당좌 예금 잔액이 빵이더라도 추가로 더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 단기 차입금 성격이에요. 단기 차입금이에요. 왜? 기업이 돈 쓰잖아요. 수표 써가지고 자 통신비 낼게요. 우리 직원들 자 밥 먹을게요. 복리후생비, 접대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근데 돈 쓰는데 내 돈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빌린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는 단기 차입금으로서 부채가 맞고요.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네, 상거래 부채 맞죠?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얘는 아니에요. 얘는 조금 특수한 계정이죠. 그래서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죠. 자 비슷한 항목으로서 감가상각 누계 이런 애들이 있었죠. 그래서 얘네들은 부채가 아니죠. 부채가 아니라 자산 밑으로 들어가서 자산을 차감시켜주는, 대손 충당금은 채권 밑에 있죠. 채권 밑에서 이제 대손 예상액을 나타내주는 그런 차감적 평가 계정으로서 부채가 아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미지급 비용. 요거는 비용이 발생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그런 부채가 맞죠. 자 두번째, 다음 가나의 거래를 분기할 때 대변에 기입되는 계정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신제품 생산하기 위해 기계를 100만원에 겁나 구입하고 대금은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자 상거래 아니죠. 미지급금이죠. 자 3번 4번 제껴버리고요. 자 신제품 공급해 주기로 하고 계약금 10만원을 현금으로 겁나 받았다. 자 수령했다. 자 계약금으로 먼저 수령했다. 선수금이라는 부채죠. 현금 아니고,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3번, 다음 자료에 의한 단기말 재무제표에 표시될 유동부채 금액은 얼마냐. 자 매입채무 맞죠. 외상매입금 플러스 지급원, 예수금도 맞아요. 이거는 원천징수 해가지고 금방 다음달 10일까지 내야 되는 부채이기 때문에 유동부채 맞고요. 단기차입금 맞고, 장기 미지급금은 아니에요. 얘는 비유동부채가 되겠죠. 미지급금 상거래 이외에 발생한 부채긴 하지만 장기니까 얘는 유동부채는 아니에요. 비유동이에요. 자 요거 다 계산해 보시면은 자, 정답은 3번으로 하시면 되겠다. 754만원이고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다음 중 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금액 모두 합하면 얼마냐. 자 외상매입금 맞죠. 장기차입금인데요. 유동성 장기부채 30만원 포함이에요. 자 그럼 장기차입금은 원래 비유동부채긴 하지만 이 중에 30만원은 결산이 현재 내년에, 즉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유동부채 맞아요. 단기차입금 맞죠. 미지급 비용도 맞아요. 이런 자잘한 거 다. 선수금도 맞고. 그래서 얘네들 자 10만원, 30만원, 15만원, 5만원, 선수금 7만원 더해주시면 정답은 2번에 67만원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회계처리 문제 후딱 풀어보고 겁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뭐예요? 상거래 이외의 거래로서 발생한 부채죠. 자 8월 31일 한국건설의 공장 건물을 증축을 의뢰하여 완공되었다.
이거 만약에 완공이 안 됐으면 건설 중인 자산인데요. 지금 완공됐기 때문에 건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차변에 공사 비용 1억이 들었는데 6개월 만기 당사 발행 약속금으로 60% 결제했으며 6천이죠.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겁나 이체해서 지급을 했다. 보통예금 감소는 4천만원. 자, 일단 차변에 건물, 자, 건물 1억원. 그 다음에 약속금으로 결제했기 때문에 지급어음이죠? 아니? 미션이 안 한 얘기다. 예. 지급어음은 상거래 채무잖아요. 부채잖아요. 얘는 상거래 이외의 거래이기 때문에 무조건 미지급금이 아시죠? 여러분들? 어음으로 해서 무조건 지급어음이나 받으러음이 아니라 그 거래가 상거래냐 아니냐 그거를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점. 자, 6천만원이 되겠고요. 나머지 4천만원은 보통예금으로 겁나 이체해서 지급을 하지 아니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얘기다. 자, 됐고요. 두 번째, 9월 24일 소망자동차에서 구입한 제품 운반용 승합차에 할부 미지급금, 할부에 따른 이자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1회분 총액을 대출 상환 스케줄에 따라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겁나 이체해서 지급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동차를 샀는데 돈을 갚기로 한 거예요. 보니까 뭐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갚네요. 보니까. 자, 1회차를 분기를 해봐라 라는 것이죠. 9월 24일이죠. 그러면 그 날짜 분기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원금 150만원 갚는 것이고요. 이자는 내가 돈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자 비용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결제금액 요만큼 150만 3,750원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으니까 얘가 대변이죠. 자, 그래서 이 원금 갚는 거 뭐예요? 자동차 산 거니까 상거래가 아니죠. 요거는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를 갚으니까 왼쪽에 미지급금의 감소가 되겠죠. 자, 보통예금부터 하겠습니다. 대변에 자, 150만 3,750원 보통예금 감소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원금 뭐예요? 이 원금은 자, 부채죠. 부채를 지금 갚는 거죠. 내가 돈을 보통예금으로 지금 갚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부채가 감소해야 되는데, 자, 자동차 샀기 때문에 상거래 이외죠. 상거래 이외에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겁나 감소하게 되는 분기를 해주시면 되는 것이다. 이자는 이자 비용이죠. 자, 3,750원. 자, 이렇게 해서 대차가 딱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선수금. 계약금이죠. 자, 또 나왔네요. 자, 제품 A를 판매하기로 일단 계약만 했고 판매대금 중에서 10%를 당저예금 계좌로 겁나 수령을 했다. 자, 먼저 수령했다. 선수금 부채. 일단 아무거나 먼저 하셔도 돼요. 자, 당저예금 먼저 할게요. 자, 750만원이 전체 금액인데 10%니까 75만원이네요. 그 다음에 먼저 수령했기 때문에 선수금이라는 부채 75만원. 이거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그런 분기예요. 자, 8월 16일 주식회사 청주에 제품 A를 750만원에 실질적으로 판매했죠. 제품 매출이 일어난 것이고요. 대변에. 그 다음에 기존에 수령했던 계약금 7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겁나 수령했다는 얘기다. 자, 일단 제품 매출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50만원 발생을 하겠고요. 수익 발생. 그 다음에 왼쪽에 자, 기존에 인식했던 자, 선수금이나 부채는 실질적인 실거래일이 되면 겁나 반대쪽에 분기를 해서 없애줘야 된다. 자, 선수금 75만원 사라지고요. 자, 나머지 금액인 자, 675만원은 현금으로 겁나 수령을 한 것이죠. 네, 이렇게 분기를 깔끔하게 처리해 주시면 매우 좋겠다. 됐죠? 자, 다음은 유동성 장기 부채 볼게요. 자, 대한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중에서 1200만원이 만기가 1년 미만으로 겁나 도래하였다. 자, 더 이상 이 부분은 장기 차입금으로 대변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정보 이용자가 충분히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차변으로 자, 장기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없애주고요. 대신에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자, 유동부채로 이렇게 1200만원만큼 부채를 다시 계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름 바꿔줘야 돼요. 자, 역시 6번도 같은 문제인데요.
우리은행 차입금 3년 만기 중에서 300만원 상환기간이 1년 이내로 겁나 도래하였다. 유동성 대체를 위한 요건은 모두 충족되었다고 가정한다. 와, 이 단어가 나왔죠. 너무 쉽게 내준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역시 3년 만기이기 때문에 장기 차입금이죠. 자, 장기 차입금은 이제 사라져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다시 만나요. 유동성 장기 부채. 야, 더럽게 재밌죠? 야, 자, 300만원. 자, 이렇게 다른 생각하면서도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관종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정답을 다 놨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유동부채 아주 예전부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매입채무 같은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매입채무 미지급 뭐 이런 거. 자, 나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겁나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비유동부채인데요. 비유동부채는 요거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다음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친구들 안녕.